자, 반갑습니다. 12주차 3차 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차 시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 구하는 거 했었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급수가 수렴하게 되는 구간까지 우리가 수렴 반경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 배웠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급수의 형태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야 되고, 앞에서도 풀이를 했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 몇 급수의 형태가 그 테일러 정리, 다항함수의 전개 형태로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그 테일러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기억을 해서 공식을 좀 잘 외워보셔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예제를 지금 또 풀어보게 될 건데 일단은 몇 급수가 지금 수렴하는 그 수렴 반경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항별 미분이 가능하고 그다음 항별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22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예. 뭐 일단은 여러분들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자, 일단은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자 2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자, 예제 자 5.6.1을 한번 보시게 되면 sin x가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를 일단 우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3팩분의 x의 3승 플러스 그 다음에 5팩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7팩분의 x의 7승,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x에 대한 홀수 차항들만 다 모아놓는 건데 교대로 부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바로 sin x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적용이 된 정리가 바로 테일러 정리죠. 테일러 정리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주어진 sin x라는 그 초월 함수를 다항함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테일러 정리는 어떤 x는 a라는 점에서 우리가 전개가 되는 형태가 될 건데, 사실상 그것의 테일러 정리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x는 a인데, 그 a를 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맥클러린 급수율 전개였거든요. 예. 좀 찾아드리게 되면 책을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배웠거든요. 아마 평균값 정리했을 때 그 평균값 정리의 확장형으로 우리가 그 테일러 정리를 배웠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자 9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9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형태가 일단 우리가 테일러 정리, 그러니까 9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어떤 A라고 두게 되면 이제 뭐가 됩니까? 테일러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A를 0으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 맥클러린 급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99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은 지금 페이지 99페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결국 x는 0에서의 테일러 정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x는 0에서의 테일러 정리를 쓴 거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 맥클로린 급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정리는 이제 어떤 x는 a라는 한 점에서의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a라는 것이 0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맥클로린 급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sin x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먼저 보이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테일러 정리를 쓰게 되려면
그 n개 도함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fx를 우리가 sin x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f 프라임 x 한번 미분해 주게 되면 코사인 x가 되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뭡니까? sin x 플러스 2분의 파이랑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 삼각함수의 그 성질 때문에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f를 한 번 더 미분해 보게 되면 이 함수 자체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각 하나로 보게 되면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가 더해지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편의상 사인 x 플러스 2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 미분하게 되면 2분의 3파이가 더해지고 4번 미분하게 되면 2분의 4파이가 더해지는 이런 형태.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n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n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은 0을 집어넣은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n개 도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은 결과물은 결국 뭐 된다? 사인 2분의 n파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sin x, fx를 우리가 맥클로린 급수를 전개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f0 99페이지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1팩에 한 번 미분한 것에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팩분의 f 두 번 미분한 거에 0 집어넣고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공식 외우는 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 n번 미분한 거는 n개 도함수에다가 0 집어넣은 거에다가 x의 n. 자, 요런 식으로 맥클러린 급수가 전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이 뒤에 부분에 라그랑즈 잉여 항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테일러 정리 배울 때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죠? 미적분하기도 다루게 되는 그 함수는 그 라그랑즈 잉여가 무조건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만 다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전개되는 요 방법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 미분한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한 번 미분한 거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짝수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짝수번 미분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요 부분이 전부 다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수 파이 요런 형태가 될 거예요. k는 정수.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시니까. 자, 여기서 자 사인 2분의 n파이가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라면 f의 n의 제로 형태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의 k파이 요런 형태가 되겠죠. k는 정수.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정수 파이 값을 지금 사인에다 집어넣은 값이니까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럼 뭐냐면 요런 식으로 짝수 차항들은 전부 다 0으로 날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는 그 홀수 차항들만 전개가 되는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두 번째로 n이 만약에 홀수라면
f의 n에 제로를 집어넣은 값이 자 사인의 2분의 n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2분의 1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죠. n이 1일 경우에는 1이고 그 다음에 n이 3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맥클러린 급수로 전개한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사인 x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예,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맥클러린 급수로 전개되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어쨌든 지금 라그랑지 잉여항이 수렴한다는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이 식을 미분한 형태는 바로 뭐가 된다? 양변을 각각 미분해 주게 되면 우리는 코사인 x를 전개한 형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2팩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팩분의 그러니까 항별을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5승의 항을 또 역시 미분해 주게 되면 5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니까 x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역시 7팩분의 x 7승도 역시 미분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6이 곱해지니까 없어지고요. 7이 곱해지니까 없어지게 되고 6팩만 남게 되겠죠. 분모는 그래서 x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사인을 전개한 형태도 찾아줄 수 있지만 직접 코사인 x에 대해서 우리가 맥클러린 급수 전개를 구해주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코사인 x는 뭐다? 짝수창만 나오게 되는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교대로 부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자 예제 5.6.2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5.6.2를 보시게 되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 뭐냐면 1 플러스 x에 x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x가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1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그죠? 이게 무한 등비급수잖아요. x가 공비니까 그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게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수렴하는 값이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a인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이게 무한등비급수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응용을 해보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1 플러스 x분의 1로 그 전개한 형태를 알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그러니까 짝수창이랑 홀수창이랑 교대로 부호가 바뀌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식대로 뭐냐면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두 식을 양변을 적분을 해준 거죠. 적분. 그러니까 적분을 해줬다라는 부분. 그러면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는 뭐냐면 자 양변 항별 적분을 해주게 되면 자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해주게 되면 ln에 자 1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적분한 결과가 같아져야 되니까 오변도 역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x 4제곱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 뭐 물론 부정적 분이라고 해서 우리 또 생각을 해줄 수 있지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거를 t로 잡아주면 되겠죠. 변수를 이제 책에 나와 있듯이 그 x를 t로 잡고 0에서 x까지 적분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주게 되면 적분상수 c를 굳이 생각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뭐다? 로그 함수까지 우리가 급수의 전개 형태로 로그 함수를 급수 전개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급수 형태가 되겠죠.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부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 함수가 급수 전개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으면 그거 역함수의 형태라서 우리는 지수 함수도 급수 전개 형태로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건 일단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제 5.6.3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6.3을 보시게 되면 자,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크탄젠트 x의 매클로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아크탄젠트 x의 자, 미분한 형태가 조금 우리가 자주 봤던 형태가 되겠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거 있죠.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급수 전개가 된 형태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할 건데 x 대신에 x 제곱을 집어넣었다 생각해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4승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6승. 자,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크탄젠트 x를 미분했을 때 지금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나왔으니까 얘를 반대로 항별 적분을 해준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x를 t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은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의 4승 마이너스 t의 6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0에서 x까지 1 플러스 t의 제곱을 적분한 결과 d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아크탄젠트 t를 x에서 0까지 집어넣은 값이니까 탄젠트 값이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t의 값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얘가 아크탄젠트 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좌변에 계산한 결과식은 아크탄젠트 x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변을 역시 항별 적분을 해야 되겠죠.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1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의 제곱 dt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의 4승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의 6승 dt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각 항마다 이런 식으로 적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x 마이너스 얘는 3분의 1의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1의 x 5승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크탄젠트 x의 전개 형태인 이런 형태도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예제 5.6.4는
한번 여러분들 그 앞에서 예제 5.6.1의 사인을 전개한 형태를 찾아줬으니까 이걸 한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게 되는 그 급수 전개 형태인 부분을 지금 224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급수 파트를 지금 마쳤고요. 조금 진도를 좀 당겨보기 위해서 바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2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30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소개하기를 여기 다변수 함수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그 극한과 연속 한 232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다변수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좀 접목을 이제 하는 부분인 건데 사실상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이런 형태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y는 fx 이런 형태를 많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 하나에 대해서 그 y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런 일변수 함수를 많이 봤다는 거죠. 일변수 함수.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은 꼭 변수 하나에 대해서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업수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 전공을 다루게 되면은 이런 일변수 함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변수가 여러 개인 그 다변수 함수를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만 먼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z는 f의 xy 이거는 이제 뭡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우리는 이변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인 것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얘를 계속 늘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늘려봐가지고 우리는 어떤 z라는 함수를 어떤 z라는 함수를 여기 있는 z와 여기 있는 z는 다른 겁니다. 어떤 z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변수가 n개인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n변수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인 이런 함수를 우리는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마늘 다자를 써가지고 다변수 함수라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뭐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두세 개짜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변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초당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어쨌든 그 다변수 함수가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230페이지에 예제 6.1.1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변수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트에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렇게 우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자 함수 f의 정의역은 이제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변수 함수 이걸 z라고 만약에 두게 된다면 결국 뭐예요? 자 이거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타내 보게 되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 이것과 이제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플러스 루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인 이거는 뭐죠? 구죠. 9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9의 방정식인데 플러스 루트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요 식 자체는 결국 뭐다? 상반구가 되겠죠. 상반구. 그러니까 중심을 0,0,0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1인 그 단위 구의 윗부분, z가 양수인 부분, 상반구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좌표 공간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9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또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변수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됐죠? 그래서 이 이변수 함수는 결국엔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이 x, y 그러니까 즉 이 좌표가 바로 정의역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의역. 그렇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만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되면 x, y가 이제 어디로 간다? z 좌표로 대응이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단위원인 이렇게 여기 있는 막 점들이 어디로 대응이 된다? 다 이렇게 자 여기 요 부분에 다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구에 있는 요 표면에 있는 점들로 다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곡면으로 그려질 수 있겠다라고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의 그래프 형태가 일반적으로 곡선으로 그려진다면 이제 한 차원 더 늘려가지고 변수가 이제 두 개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곡면이 그려질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예제 6.1.1에서는 결국엔 상반구의 곡면이 그려진다라고 우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6.1.2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변수 함수 형태가 8-2x 4y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변수가 하나만 더 늘어나도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가지고 조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상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이변수 함수만 주로 한번 다뤄봐서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얘를 z라고 두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면 자 2x 플러스 4y 플러스 z는 8을 만족시키는 평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평면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어요? 각각 절편들을 다 표시해 줘가지고 그 평면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x절편은 뭐예요? 0, y랑 z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이니까 여기는 4가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z는 8인 자 요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자 이렇게 좌표 공간을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관통하게 되는 요런 평면 요런 평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자 요런 평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림 6.1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밑에 글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사실상 그 밑에 예제 6.1.2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예제 6.1.2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변수 함수를 요렇게 잡아왔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은 이거 자체를 z라고 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건데 이 z가 뭐예요? 일단은 무조건 양수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값을 가져야 될 거고 z가 만약에 0이라면 x도 0이고 y도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0,0,0을 지나는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값이 어때요? 만약에 자 z값이 만약 1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 z값이 1일 때의 그 형태는 결국에는 뭡니까? z가 1이라면 결국에는 이 원이 그려지게 되겠죠. 단위원인 요런 형태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상에서 우리가 이 단위원을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단위원, 반지름 1인 원을 그려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z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커진 값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그 원의 형태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반지름도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 뭐 z가 예를 들어서 4예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런 형태니까 자 반지름이 이렇게 4로 점점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토기 모양으로 약간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 6.2에 그 A번처럼 약간 요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반대로 자 EX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변수 함수를 만약에 요렇게 가져왔어요.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그림을 너무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그 그림 6.2의 그 B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약간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되겠죠. 약간 요런 식으로 앞에서 보게 되면 약간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이 되고 약간 요런 모양, 약간 요런 모양이 되겠죠. 요런 모양. 좀 그림이 너무 그리기 어려운데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그걸 앞에서 보게 되면 약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수인 쪽에서도 약간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도 약간 요런 형태. 그러니까 약간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안장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조금 용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이변수 함수의 그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도 그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사실 소개를 할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 조금 복습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달라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 없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더 하나 늘어난다고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안 배우신 내용이라 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고 차원이 더 하나 더 늘어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더 늘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만 조금 복습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좀 복습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 배우게 된 내용 조금 예습한다는 차원에서 좀 읽어보시는 걸 좀 권장을 할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3차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